미국 물가가 2.4%로 떨어졌습니다. 월가 예상보다 낮은 수치죠.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이겼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값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77달러에서 78달러, 좁은 박스권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가 잡혔으면 금리 내려가고, 금리 내려가면 은값 폭등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은 침묵입니다. 투자자들은 밤새 차트만 쳐다보며 혼란에 빠졌죠. 뭔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가 뉴스를 잘못 이해한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침묵 뒤에는 대중이 절대 모르는 거대한 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4%로 발표됐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한 2.5%보다 낮게 나온 거죠. 지난달 2.7%였으니까 확연히 꺾인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인류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드디어 승기를 잡았다는 신호거든요.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허리 휘던 서민들, 대출 이자에 쪼들리던 자영업자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30대 김대리를 생각해보세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마트 가서 계산할 때마다 한숨 나왔거든요. 달걀값, 식용유값 안 오른 게 없었죠.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매달 통장을 갉아먹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그렇게 강조하던 물가 안정 목표가 사실상 달성됐다는 점이죠. 연준은 2% 물가 목표를 외치며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거든요. 그 결과 지금 2.4%까지 떨어진 겁니다. 목표 달성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더 이상 고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거죠.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여기서부터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대금 같은 실물 자산은 치솟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왜 조용한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물가 잡혔으면 달러 가치 떨어지고 은값 폭등해야 맞는 그림 아닙니까? 투자자들은 밤새 차트를 지켜봤습니다. 은 가격이 80달러 넘어서 85달러까지 치솟을 거라고 기대했죠. 손에 땀을 쥐고 매수 버튼을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축제 분위기가 되기는커녕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간 겁니다. 강력한 호재가 터졌는데도 은 가격은 77달러에서 78달러 사이를 오락가락할 뿐이었습니다. 폭등도 아니고 폭락도 아닌 그냥 지루한 횡보예요. 투자자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죠. 뉴스 다시 확인하고 전문가 분석 찾아봐도 명확한 답이 안 나옵니다. SNS랑 투자 커뮤니티에는 실망하는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호재 터졌는데 왜 안 오르는 거야?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가? 혹시 임은 시장 끝난 거 아냐? 이런 불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 합니다. 정말 시장이 끝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지금의 침묵은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금들이 손바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격렬한 물살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체가 아니에요.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호수 위에 떠있는 오리를 보면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물속에서는 발을 미친 듯이 휘젓고 있거든요. 지금 에임은 시장이 딱 그 꼴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가 앞으로 은값의 향방을 결정할 겁니다. SNS에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동안 정작 큰 손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어요. 개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던지는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팔고 누가 사고 있을까요? 서구의 기계적인 알고리즘들이 CPI 발표 직후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들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격언을 철저히 따르거든요. 물가 떨어진다는 소문 돌 때 미리 사놨다가 실제 발표 나오면 바로 파는 겁니다. 2.3%에서 2.5% 사이에 작은 수익을 노리지만 수십억 달러 규모로 거래하니까 막대한 이익을 챙기죠. 이 알고리즘들의 대량 매도 물량 때문에 은 시세가 위로 뻗어가지 못하고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물량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누군가는 받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금리나 사이클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머니죠. 이들은 지금 77달러, 78달러가 엄청나게 싼 가격이라는 걸 압니다. 알고리즘이 던지는 물량을 조용히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횡보는 매도 세력의 차익 실현 물량을 매수 세력이 저가에 쓸어 담는 치열한 전선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그런데 은값이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실질금리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 때문이에요. 실질금리가 뭐냐?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진짜 수익률을 말합니다. 투자 결정의 핵심 지표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물가가 2.7%에서 2.4%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설적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겁니다.
물가는 덜 오르는데 금리는 그대로니까 예금자가 챙길 수 있는 실질적인 이자 수익이 커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은행에 돈 넣어두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굳이 은을 급하게 살 필요 없잖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받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이나 은 같은 자산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실질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안 주는 자산은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은을 짓누르고 있는 족쇄예요. 월가의 거대 자본은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니까 달러를 그냥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구매력이 올라가네. 굳이 지금 당장 은을 급하게 매수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현 상황을 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을 고금리의 마지막 파티로 인식하고 있어요. 파티가 끝나기 전에 더 높은 실질 수익을 챙기려고 자금을 채권이나 현금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4%대인데 물가는 2.4%밖에 안 오르니까 실질 수익률이 1.6% 정도 나오거든요. 안전하게 이자 받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안전한 이자 수익을 챙기려는 자금의 흐름 때문에 은 시장으로의 유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가 하락이 은에게는 족쇄가 된 겁니다.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요인이 된 거죠. 근데 이 파티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곧 끝날 수밖에 없어요. 실질 금리가 높아졌다는 건 기업들한테는 재앙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비싸졌다는 뜻이거든요. 부채 많은 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어요. 중소기업들은 벌써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만 내다가 망하겠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죠. 경기 침체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소비가 죽고, 소비가 죽으면 경제 전체가 무너집니다. 결국 연준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만 하는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롬 파월 의장도 바보가 아닙니다. 물가는 잡혔지만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3월 FOMC 회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금리 인하가 확정되는 순간 억눌려 있던 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으로 비상할 겁니다. 실질 금리라는 족쇄가 풀리는 순간 은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서구 세력은 대중이 복잡한 금리 계산법을 모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 정체를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봤지? 물가 잡혀도 은은 안 오른다니까. 이런 불안감을 조성해서 개인들이 투자를 포기하게 만드는 교묘한 수법입니다.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투자 커뮤니티에서 은 끝났다, 호재 무풍지대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다 계산된 겁니다. 공포 마케팅이에요. 근데 속으면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은 은 가격이 폭등하기 전 엔진을 예열하며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과정이거든요. F1 경주 시작 전 그리드에 차들이 서 있는 거 보셨죠? 엔진 소리만 요란하게 울리고 출발은 안 하잖아요. 근데 신호등 켜지면 순식간에 튀어나갑니다. 지금 은이 딱 그 상태예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실질 금리는 급락하게 되고 그때부터 은은 본격적인 상승 랠리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의 지루한 행보는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과실을 얻기 위한 마지막 진통 과정입니다. 서구 자본이 은 가격을 누를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춘절 연휴예요. 2월 14일부터 시작된 춘절로 인해 실물 은 시장의 핵심인 상하이 황금 거래소가 문을 닫았거든요. 런던과 뉴욕이 종이 파생 상품으로 거래한다면 상하이는 실제 은괴를 거래하는 실수요의 심장부입니다. 진짜 은덩어리가 오가는 곳이죠. 근데 지금 그 심장이 멈춰 있는 겁니다. 서구 투기 세력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시아의 유동성이 마른 틈을 타서 적은 물량으로도 손쉽게 가격 상승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구매자가 잠든 사이 서구 자본은 마지막으로 가격을 통제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중국 공장들이 엄청난 양의 은을 사들이면서 가격을 밀어 올렸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연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연휴가 끝나고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생산에서 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중국에게 은은 필수적인 전략 물자거든요. 수요는 멈출 수가 없어요. 중국 은행들은 미국의 물가 안정 소식을 이미 접했습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금리 인하 직전인 지금이 실물 자산 매수의 적기라고 판단할 겁니다.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금과 음을 사들이는 거대한 화폐 전쟁의 일환으로 보복 매수세가 유입될 거예요. 서구 자본이 실질 금리를 핑계로 만들어 놓은 77달러의 가격 천장, 이게 중국의 실물 수요 앞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버팁니다. 단숨에 뚫릴 겁니다. 종이로 장난치던 서구 세력과 실물로 승부하는 동양 세력의 대결이 시작되는 거죠. 휴전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의 횡보는 하락의 전조가 아닙니다. 서양의 종이 자본과 동양의 실물 자본이 격돌하기 직전의 휴전 시간이에요.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지금이 신이 주신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상하이 시장이 열리기 전 조금씩 분할 매수하세요. 이미 은을 보유한 투자자는 복잡한 소음과 공포 마케팅을 무시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이번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녀에게 세뱃돈 대신 은화를 주어 진짜 돈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실물 자산은 폭등한다는 진리를 믿으세요. 엉덩이가 무거운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